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제 더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달라진 점은 FPV 드론, 즉 작고 저렴하며 정밀하게 조종되는 드론이 미국 장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영토 밖에서는 최근 몇 시간 동안 이란과 연계된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의 캠프 리버티에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장비 중에는 센티넬 레이더와 의료 후송에 사용되는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미사일과 비행기가 있는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기지, 마당, 그리고 방어가 취약한 지역 등 지상 가까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국면의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란, 이라크 영토 내의 동맹 무장 단체들, 중동에 주둔한 미국 군대,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자신입니다. 지금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로 이 시점에 워싱턴이 휴전을 논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라크, 걸프 지역, 호르무즈 해협 주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 대사관, 시설들입니다. 신호는 강력합니다.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상 침공이 없더라도 미국의 군인들, 레이더, 헬리콥터, 그리고 물류센터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공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입니다. FPV 드론은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작고 빠르며 탐지하기 어렵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용된다면 더 비싸고 느린 방어 체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보호망 없이, 덮개 없이, 물리적 장벽 없이, 그리고 이 새로운 위협에 명확하게 적응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을 때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이미지들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지들은 여전히 예전 전쟁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전장의 양상은 이미 바뀌었고 그것도 매우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분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폭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위협이 단순한 드론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이 드론을 띄워 전통적인 방어 체계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정규 집단과 강대국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기 때문입니다. 비싼 레이더, 전략 헬리콥터 또는 지원 지역이 훨씬 저렴한 무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셈법을 뒤흔들고 중동 내 미국의 주둔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국면은 미국이 30일간의 휴전 제한을 추진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저항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단기적인 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테헤란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워싱턴은 승리를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만들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은 아직 이런 방식으로 충돌을 끝낼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정치적 담론과 군사적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조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실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대화는 날짜도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고 협상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인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이 이 지역에 도착하는 가운데 약 2,000명의 병력이 파견될 것이라는 언급과 해병대가 포함된 상륙함 전단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가 실패할 경우 더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공격 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간접적인 방법, 지역 동맹국들, 그리고 분쟁의 비용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이 이 전쟁의 상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영향은 이라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지, 호송대, 레이더, 외교시설, 심지어 보급로까지도 끊임없는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쪽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중 우세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국의 경험 많은 군인들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간단합니다.
공격에서 이기는 것이 전쟁의 정치적 결과를 통제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폭격한다고 해서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목표물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값싼 드론이 비싼 자산을 타격하면서 이 모순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몇 개의 목표물이 파괴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무엇이 해결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바뀝니다. 전쟁은 더 확산되고 예측하기 어렵고 민감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캠프 리버티와 같은 기지, 바그다드 주변, 걸프만, 그리고 호르무즈와 연결된 경로에서 드론을 이용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PV, 간접적인 압박, 즉각적인 휴전 거부, 그리고 진행 중인 군사 증강, 그리고 왜일까요? 왜냐하면 각 진영이 실제 합의 전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전쟁은 줄어들지 않았고 단지 형태만 바뀌었으며 이 새로운 형태는 오히려 더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